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. 로 넘어가겠습니다. 정선님 소설가의 작품이고요. 뜨개질 모임에서 만난 지연 언니와 연지가 지연 언니의 고양이를 돌봐주러 가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소설입니다. 고양이가 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이미지가 정말 반대잖아요. 세상 가장 귀여운 존재와 약간 무서운 존재. 요게 이 소설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게 처음에 이제 고양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해서 처음에 좀 귀엽게 가잖아요. 막 고양이 이름도 고와 양이고 뭐 뜨개질 막 이렇게 하고 막 하다가 중간중간에 약간 좀 스산한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의미에서 고양이가 약간 문학적 치트키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. 그래서 그게 고양이라는 게 나오자마자 특히 이렇게 제목에까지 있으니까 그게 이미 뭔가 신비롭고 뭔가 그러면 귀엽고 약간 무섭고 이런 거를 바로 정서를 불러오고 어딘가에 있을 한 마리 고양이를 찾는 게 이 소설의 되게 중요한 어떤 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소설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지? 근데 결국에는 그 뭔가를 막 찾아 헤매고 그것을 결국 찾았어 혹은 못 찾았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찾는다는 것을 그 대상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점이 이 소설에 되게 좀 남다른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조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그 MBTI E 타입이 있고 I 타입이 있잖아요. 여기서 이제 그 언니는 E 타입이고 자기는 I 타입이어서 이제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름도 지연 연지고 고양이도 고랑 양이어서 그 고양이도 고는 이렇게 막 나도는 좀 애교도 있고 잘 눈에 띄는데 양이는 계속 눈에 안 띄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화자가 그 양이한테 약간 동질감이라고 해야 될지 부러움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걸 느끼는 어떤 대목이 있어요.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유난히 더 이제 집안에만 있게 되고 자신감을 잃게 되고 좀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유난히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약간 그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, 보이는 고양이와 보이지 않는 고양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짝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. 저도 이 인물들도 또 대비가 되더라고요. 말씀도 해주셨지만 짝을 이루고 있고 근데 한쪽은 이게 촘촘한 인물이고 지연 언니는 막 그 쪽지를 쓸 때 1 뭐 할 것, 2 뭐 할 것 근데 연지는 세는 인물 그 누수 이미지랑 같이 이제 나오잖아요. 그 다음에 지연 언니는 이제 뭔가 찾는 사람 근데 이제 연지는 버리는 쪽의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서 둘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잖아요. 고양이도 줄고 연지 지연도 줄고 두 존재를 이렇게 대비시키는 게 기본적인 설정인 것 같긴 한데 전 좀 재밌었던 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깔고 있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 이 지연 언니 집에 가서 연지가 그 화면을 키는데 홍규가 지연으로 착각을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. 이웃 사람들도 만나는데 맞아요. 뭐 계속 지연이랑 연지를 혼동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혼동이 되게 그 재밌고 그러니까 뭔가 아까 대비가 조금 평면적으로 좀 평면적인 구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지연과 연지가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서사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지연이라고 연지하고 그냥 둘 다 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. 그냥 제 마음대로 둘 다 아이고 둘 다 비슷한 사람이고 그 드림캐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드림캐쳐 목적이 그 성근 틈 사이로 나쁜 꿈이 나가고 좋은 꿈이 들어와서 좋은 꿈만 기억하게 하는 이런 게 목적인데 그거 막았다는 거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건 일단 확대 해석 1은 언니의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리고 확대 해석 2는 고와 양이가 있는데 언니가 더 짙은 아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언니가 양이고 이 친구가 고고 그래서 이 고도 사실은 엄청 막 친숙하거나 살갑진 않은데 조금씩 내어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주인공은 약간 내어줄 수 있는데 언니는 아예 못 내어주기 때문에 일부러 접촉을 피하고 혼자 여행을 가버린 것이 아닐까. 근데 그게 약간 저는 확대 해석처럼 느껴지지 않는 게 그 언니가 그러니까 지연이 더 촘촘한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성격 표현은 그렇게 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인물은 언니 쪽인 것 그쵸. 같아요. 저가 약간 그 생각이어가지고. 네. 둘 다 아이였다. 네,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
망조라는 제목을 계속 이렇게 곱씹어 봤는데 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망했다 이게 아니라 망조라는 어떤 기미나 예감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망했다라고 딱 판단 내리지 않고 그냥 그런 어떤 기미로 남겨두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전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 인물의 태도도 그렇지만 어쨌든 여지를 두는 것 같아요. 어떤 뭔가 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? 이게 망한 게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것들?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전성기를 기억하며 살아가잖아요. 본인이 가장 빛났던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이 주인공은 아직까지 본인이 빛났던 순간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망조라는 표현에서 어느 정도 어떤 아주 정말 미세한 역관을 읽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과 좀 상충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가 되게 원하는 그런 결과를 딱 이렇게 뭔가 획득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잘하면 예를 들어 로또를 살 때 당첨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좋은 일에 대한 예감이 사실은 행복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얘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망조를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떤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망할 것 같다라는 이 예감이 어떻게 보면 더 불길하고 어떤 불행한 어떤 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, 한편으로.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일종의 희비극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계속 나빠지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고 이런 것보다도 약간 좀 더 재밌고 문제적으로 느껴지는 게 희극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말해보자면 나는 평생 좌파인 적이 없었거든요. 그게 진짜 너무 비참한 상황인데 막 좌파 막 이상한 말하고 겹쳐져서 그 불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처지가 저는 그런 식으로 그게 진짜 절망이 아닐까. 그러니까 이 망조라는 게 제목이 일단 망조고 너무 소설에서 끊임없이 망조라고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는 거예요. 근데 1인칭인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망조라고 믿는 그런 세계인 거고 자학과 냉소의 그런 세계인 거고 인물들이 만나서 뭐 변화하거나 서로 뭐 어떤 뭐 공감을 형성하거나 이런 구도가 아니라 너무 강한 망조인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둘이서 뭐 거칠게 뭐 화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오히려 좀 재미없는 구도가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좀 남겨놓고 끝나는 그런 장면이어서 이런 구도를 조금은 살려내지 않았나. 네. 네, 이렇게 해서 여름의 시와 소설은 선정이 됐습니다. 결과는 두 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. 먼저 시부터 발표를 뭔가 해주시겠습니다.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트램블린이라고. 감사합니다.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그죠? 4편 중에 다 약간 1.5표 정도를 받은 윤혜지 시인의 음악 없는 말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장강호 여름의 소설. 여름의 시소에서 소설은 제목에 미음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. 네. 고래 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. 이민환 소설가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